오래간만에 모시겠습니다. 이재갑 교수님. 우리가 이재갑 교수님을 안 봐야 되는 건데. 자, 이 전파 속도로 볼 때 10만은 당연히 넘어가고. 예. 20만도 가게 생겼죠. 그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. 그죠. 더구나 이제 뭐 과학 방역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는데, 오늘 이제 발표된 거 저도 봤거든요.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쫄았다. 방향성이 없어. 자신이 없어요. 자기들이 이제 책임자 자리에 오니까 이게 무섭다. 뭐 하나 똑부러지게 정한 게 없어. 한 국가의 방역이라는 게 정권이 바뀐다고 확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여러 통계나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그러니까 특별한 걸 얘기할 게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. 그렇죠. 방역과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단호해야 되는데 권유형이야. 참여형, 권유형 이렇다는 얘기는 무섭다는 얘기거든요.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내놓고 과학방역이라는 미명하에 뭔가 대단한 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네들이 뭔가 발표를 하려고 했더니 할 게 없어.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.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방법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난데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눅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사실 자기도 딱히 할 건 없거든. 그동안 잘해왔잖아. 반복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과학방역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. 보니까. 그쵸. 두 번째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, 이 사람들 팬데믹을 돈의 관점에서 본다. 그 재택치료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자가격리시 생활지원금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. 비용은 병원에 계좌 이체해라. 이거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. 그 부분은 제일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절대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할 리는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이 사람들이 비용을 줄이는 것밖에 못 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는 모든 정책들이 4월, 5월 중순부터 정말 시리즈로 쫙 쏟아졌어요. 정말.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건강과 하루 생활비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면 안 되잖아. 그 기로에 서지 말라고 자가격리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하루 생활비 정도 국가가 보존할 테니까 당신 그것만 생각해라.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쭉 이어진 정책이란 말이죠.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가격리하는 것이 전파를 막는 거니까. 그게 국민 건강과 바로 연결되니까. 근데 이걸 안 주면 생활비 보존도 안 해주는데 일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. 그 감염을 숨기게 되지. 숨은 감염자가 양산되는 거예요. 생활지원 규모도 엄청 줄었거든요. 적어도 이제 최소 생계비의 한 60% 정도는 받게 돈이 지급이 됐던 게 확진자의 절반한테 안 주기로 한 거예요. 근데 그런 회의에 들어가셨던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예 없애기로 한 거예요. 아예 없애려고 그랬는데 간신히 부탁을 해가지고 만든 선이 지금 이 선이 된 거예요. 점령군처럼 들어와가지고 사안을 돈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법적 격리 해제도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. 법적 격리 해제를 하려 했던 이유가 해제해버리면 이 돈 자체 줄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엔 그걸 시도한 거예요. 방역하고 무관하게 돈 때문에 그것도. 예, 법적 격리 해제를 먼저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막 반발을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대신에 돈 안 줄래.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온 거고. 큰일이다.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다르니까 아예. 그러니까 이전 정권 때는 적어도 기재부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못했거든요. 근데 정권이 바뀌면 노골적으로 이제 방역 정책에 뭐 이제 돈의 논리를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? 예, 이것저것 세금 다 낮춰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줄여버려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. 기업들 법인세하고 종부세는 떨어뜨려주고 여기 써야 될 돈 부족할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이런 걸 깎고 있는 거 아니야.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. 현장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나 뭐 질병관리청의 뭐 과장급들, 뭐 국장급들이든 뭐 그 이하의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도 유행 커지지 않게 하려고 막 바둥바둥 되는데 위에서 계속 힘 빼는 정책들만 내려오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되게 힘들어요. 지금. 이런 게 대통령이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. 부처끼리 이해가 다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의 논리를 맡겨놓으면 돈이 다 휩쓸고 다니지.
대통령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하면. 제가 뭐 대통령 얘기까지 할 건 아니어서. 왜냐하면 대통령이 철학을 세워서 기준은 이러하다. 돈은 두 번째다.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. 그리고 또 하나는 병상도 싹 없애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? 그럼 돈 들어가서 그런 건가?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죠. 한 달 전에 병상을 싹 없애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음압시설이나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없애라고 그랬다면서요.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볼 때 10배 정도의 수가를 책정해 줬었어요. 왜냐면 그만큼 중환자실 얻기가 힘드니까 준중환자실이 5배. 일반 중등증 병상이 3배를 줬습니다. 근데 그만큼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게 훨씬 힘들었고,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병상 유지하는 금액을 좀 낮춰서 아니면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격리실에도 환자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일상의료체계로 돌아가자. 그렇게 해서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갑자기 다 취소하라고 공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. 5월 30일자에 제가 받은 공문에는 6월 3일까지 지금 모든 병실상은 다 취소해 주십시오. 라고. 그것도 돈 때문이네. 그것도 이제 국가 체계를 좀 바꿔가지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일반 의료 체계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2, 3개월만 잡아줬으면 훨씬 유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갑자기 그걸 다 취소해버리고 일부 거점 전담병원 몇 개만 남겨놓은 거니까 이게 2020년 10월 달 이전의 스타일이거든요. 초창기에 경험 없을 때 하던 스타일이고 네. 그동안 이게 발전해 왔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싸그리 뭉개고 없애버리고 없애고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. 돈 나간다고. 그러니까 재유행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했었잖아요. 일반 병원에서 환자 봐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야지 유행이 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아예 로드맵까지 잡아줬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없애버렸거든요. 돈의 관점에서 감염병도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. 이것도 나가래, 저것도 나가래. 그러다 보니 2년 반 동안 노하우가 쌓여있는 병원에 코로나 병동들이 다 없어졌어요. 뭐 저희 병원 예를 들면 저희가 45개 병상까지 확대를 했어요. 6월 3일날 빵이 제로가 됐어요. 제로가. 없어졌어. 네. 그 다치서라 제로를 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반발을 해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.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제 대학병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몇 병상을 남겨놓자 해서 저희가 막 울고불고 제가 막 중환자실 2개랑 일반 병실 원장님 이거 2개 남겨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2개 남겨놔서 받았어요. 근데 다른 대학병원들은 그것마저도 병실을 일부 비워놔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진단된 사람도 그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그냥 보내라. 그러면 20만씩 나오면 어떡한다는 거죠, 그럼? 그러니까 이제 공문이 다시 왔죠. 2, 3일 전에. 원래대로 회복할 수 없냐. 이미 다 때려부신 데도 있거든요. 이미 다 부시고 리모델링을 해놓은 데도 있는데 언제까지 병상을 몇 개로 만들 수 있냐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죠.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본 데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같은 데는 2, 300병상 되는 병원 전체를 다 이제 음압병실 만들어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. 적어도 거긴 남겨놔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지원금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때려부셔가지고 다 이제 일반 병실을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. 근데 한 달 있다가 다시 본사 복귀시키라는 거예요, 지금?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해가지고 환자 못 받았잖아요, 그 사이에. 근데 또 리모델링해서 전담병 요양병원 만들면 2달 동안 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양병원 원장님들이 치를 떨어요. 치를 떨겠지. 1년 넘게 고생해가지고 그거 힘들 때 다 봐줬는데 갑자기 단칼에 없애라 그래가지고 없앴는데 또 유행 시작된다니까 불과 한 달 만에. 한 달 만에 또 만들어달라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엉망진창이. 이 MFT 새끼들. 예. 뻔해 보였던 거 아니야, 그 사람. 뻔히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생길 것 뻔히 보이는데 한 달 사이에 병상을 3분의 1 토막을 해놨어요. 양질의 중환자실, 대학병원이 운영하던 중환자실은 90% 이상 없어졌거든요.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은. 오히려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대학병원도 있고 없애면 난리가 나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막았어요. 오히려. 정부에서 없애라 그런 거를. 왜냐하면 자기네가 당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병원 거 없앴다가 만약 유행 커지면 자기네도 문제가 되니까 새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경험이 있는 지자체들은 그걸 막았고. 수도권 쪽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날려버렸거든요. 오히려 지자체, 그러니까 지방 쪽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나마 좀 중환자실 남겨놨어요. 이런 상황 될 줄 알고. 수도권 쪽은 거의 없어요. 거의 전멸이에요, 지금. 중환자,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은. 자,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50대 이상은 사차 만든 게 좋습니까? 지금 상황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오미크론 유행할 때 60만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. 그때 피크로 사망했던 분이 400명, 500명이었거든요. 이번에 만약에 20만 명, 30만 명 발생을 하면 또 사망자 나올 거란 말이에요. 영국이나 어느 나라나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의 기준을 뭐로 잡고 있었냐면 생명하고 생계
두 개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생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긴 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전까지는 생계와 생명을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왔던 국가인데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이제 K 방역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. 과거에는 한국 어떻게 하지? 이렇게 참조했다면 참조 안 해. 그런 건 안 나와 이 정부에서. 안 나오는데 50대 이상 4차 접종은 말씀 듣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. 예. 4차 접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. 새로 나온 BA.5가 그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뛰어나다고 하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는 못 합니다. 근데 다만 중증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. 지금의 목표예요. 감염되더라도 예. 네. 중증으로 안 가게 하는 데는 4차가 효과가 있다. 예. 그러니까 그 목표예요. 예. 감염되더라도 중환자실 가지 않게 하는 게 4차 접종의 목표예요. 그러니까 수도권에 당연히 제대로 된 지금 중환자실이 없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제 아프시면 안 돼요. 4차 맞아야 되겠어.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았어요. 수도권에 지금 제대로 된 중환자실이 없다고 합니다. 없다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은 4차를 맞는 게 좋겠다. 네. 과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.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